이 몇몇 분이 댓글에서 왜 수염 도대체 안 자르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수염을 길러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있겠다, 한번 코로나 끝낼 때까지 한번 길러보자 해가지고 뭐 지금 한 5일 정도 길러봤는데, 야 이거 뭐 진짜 이렇게 수염 안 자라고 이렇게 안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네. 오늘 자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과 배고픔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완성. 안녕하세요. 이태리 사는 한국남자 잔입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독 이탈리아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자, 사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빨리빨리 대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 나라가 장수국가이긴 한데 동시에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인구의 25%가 60세 이상의 노인일 정도로 이 노인분들의 비중이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망하신 분들 통계를 보면은 거의 한 90%가 이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모든 질병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분들이 이런 바이러스에 훨씬 취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보다 이탈리아가 훨씬 이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나라의 경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가 G7에 포함되는 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 나라의 부채가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의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라의 재정의 적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피해본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보건 분야입니다. 이 충분한 재정을 지원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의료 장비나 시설, 시스템은 부족하고 오래된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병상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표를 보니까 이탈리아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1000명 기준으로 3.2개의 병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000명 기준 12.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약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 이 사회주의적인 모습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의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는 더 쌉니다. 정말 웬만한 거는 거의 돈을 받질 않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의사가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이런 약을 사라 라고 이렇게 처방전을 내려주면은 그걸 가지고 약국을 가서 그 처방전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거기서 약값 정도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의사라는 이 직업군은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그런 이미지하고 이태리에서 부르는 의사라는 이미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그렇게 막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명예로움 때문에 의사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일한 만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사회주의적인 의료 시스템 때문에 많은 의사들, 많은 인재들이 10년 동안 거의 한 10,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탈리아는 많은 인재들을 놓쳐버린 셈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으면서 또 병원에 대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년 전쯤에 이제 막 이태리에 도착하신 한국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속이 너무 막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 막 설사하고, 그래서 자기 응급실을 지금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태리에 온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이 언어 소통하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동행해서 저랑 같이 응급실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응급실에 가자마자 이제 접수를 하고 증상을 말해주고, 이 접수를 받으시는 분이 이 초록 색깔 카드를 주면서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번호표를 받고서는 딱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3시간이 지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태리에서 응급실을 처음 가본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금 3시간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일하시는 분한테 가서 우리 지금 너무 많이 기다렸다, 이거 빨리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냥 저를 개보듯이 하고서는 앉아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접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들이 우리 기다리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직 안 들어간 거를 보니까 뭐 인종차별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유심히 보니까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는 데에는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응급실에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냐? 노인분들, 임산부, 어린아이, 장애인분들, 이분들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하이패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응급차 타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분들도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가요, 저희보다. 그래서 딱 그걸 보고서는 우리 앞으로 자꾸 급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한 4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린 3시간이 아까워서 야, 그래도 이거 진료 한번 받고 가자. 이거 3시간 기다렸는데 좀 있으면 들어갈 것 같다 생각하고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기다렸을 때였나? 그때 이제 이 배가 아프다는 한국분이 있죠. 그분이 저한테 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속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진료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죠. 그냥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이탈리아란 곳의 응급실은 원래 분위기가 이런 거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이탈리아의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의료 시스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지속적인 공공의료 투자에 대한 좀 중요성을 느끼고 앞으로 미래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태리 사는 한국 남자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